지금 보시는 이 4개의 그림이 방송 환경이 어떻게 변해왔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림일 것 같습니다. 맨 위에 있는 이 그림은 제한되어 있는 채널을 가족 모두가 같이 보던 시절이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방송 기술이 발전하면서 채널이 다양화됐고 모든 시청자들보다는 세분화된 시청자를 타겟으로 하는 채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까지는 방송 내에서의 경쟁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하단에 보시는 그림처럼 TV 앞에 존재하고 있지만 다른 미디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TV의 존재가 없어지진 않고 그 안에 계속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무서운 미래는 어떤 것이냐 하면 TV가 사라지고 여러 가지 단말을 통해서 자기 마음대로 쓰는 시대가 오는 거 아니냐가 방송위기의 가장 큰 위기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러한 위기들의 상황들을 좀 진단해보기 위해서 각각의 미디어들이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최근 5년간의 TV 시청률 전체 시청자 수 그리고 전체 가구의 변화들을 살펴본 그래프입니다. 전체 가구는 오히려 1분이 늘었고요. 개인은 오히려 16분이 늘었습니다. 결국 전체 시청자들의 변화는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람들은 텔레비전을 통해서 방송 프로그램을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요. 세계 60개국 3만 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인데요. 방송 프로그램을 뭘로 볼 것이냐라고 사람들한테 물었더니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텔레비전으로 보겠다라고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결국 방송 프로그램을 보는 주 시청 매체는 아직까지는 텔레비전이 중요하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거나 느끼고 있는 위기 순간보다 이런 데이터들이 말해주는 것들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면 텔레비전 시청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습관적인 행동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텔레비전은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일상 속에 깊숙이 뿌리박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청하는 습관이 변화지려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느껴지는 위기의 크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크지 않지만 변화된 시청자들 사이에서 굉장히 깊게 파고 들어가 있는 어쩌면 범위가 한정되어 있는 찻잔 속의 태풍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찻잔 속의 태풍이기 때문에 위험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찻잔 속의 태풍이기 때문에 충분히 대비할 시간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 찻잔 속의 태풍이 찻잔 밖으로 나오는 순간 그 다음의 변화는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태풍이 잘 대응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앞에서 보셨던 전체 시청자 수나 전체 시청자들의 시청 변화와 달리 세대별로 보게 되면 이야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TV 내부에서는 젊은 층들이 TV 시청 시간이 점점 줄고 있고요. 거꾸로 50, 60대의 시청 시간은 늘고 있습니다. 젊은 친구들이 TV 앞에서 TV를 볼 수 있는 시간은 점점 줄고 있고요. 자기가 볼 프로그램들만 골라서 보게 되고요. 어르신들은 남는 여가 시간 동안에 여가를 전용하기 위해서 TV를 많이 보시는 형태가 계속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세대 간의 변화 속에서 우리 사회가 점점 고령화되면 될수록 이런 경향들은 굉장히 높아질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TV 시청 안에서의 변화였다면 지금 현재 새로운 미디어 소비 환경, 특히 방송을 둘러싸고 있는 미디어 소비 환경은 경계가 사라지고 있고 매체 간의 경계도 사라지고 있고 콘텐츠 간의 경계들도 완전히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이런 경계가 사라지는 지점들에 따라서 사람들이 이용하는 형태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방송 시간에 맞춰서 집에 달려가야 했던 수용자들이 지금 현재는 30분 뒤에 올라오는 블루들을 본다든지 아니면 다른 매체들을 통해서 외부에서 볼 수 있는 시청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방송 시청의 변화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고 그런 부분들이 방송의 위기로 인식되기 시작했던 건 아닌가 싶습니다. 더 좀 심각한 얘기를 드려보면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매체가 나오기 전까지 텔레비전은 모든 국민이 제일 많이 쓰는 매체 중에 하나였습니다. 가장 많은 사용 시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스마트폰이 등장하고 난 뒤에 상황이 역전됐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그래프는 TV, PC, 모바일을 다 쓰는 시청자들을 패널들을 모집을 해서 결과를 내놓은 건데요. 보시는 것처럼 텔레비전 시청 시간보다 모바일을 이용하는 시간이 많고요. TV는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연령이 높으신 분들이 쓰시는 경향들이 많아졌지만 거꾸로 모바일은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 확산이 되어 있고 이 확산의 정도가 점점 어르신들 쪽으로 움직여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변화들을 반영해서 광고비에서도 큰 변화들이 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방송 광고 전체 시장을 조망해 놓은 도표입니다.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빨간선에서 보시는 것처럼 광고 매출액은 계속 늘고 있습니다만 방송 관련되어 있는 매출액은 비중이 점점 감소하거나 정체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역으로 디지털 매체를 통하는 디지털 광고 같은 경우에는 비중이 점점
들고 있습니다. 변화된 매체 이용 습관에 대한 광고주들의 반응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매체 전체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매체 소비와 달리 영상을 소비하는 전략은 조금 다를 것 같습니다. 여기서 보시는 말씀을 좀 드려볼 건데요. 영상을 어떻게 소비하는지를 빈도와 깊이에 따라서 심장박동에서 비유해서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텔레비전은 시청 습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주 주기적으로 건강하게 잘 뛰고 있습니다. 하지만 젊은 층은 TV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는 특성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TV에서 조금씩 빠져나가고 있어서 그 빈도와 주기들이 조금씩 느슨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많은 분들이 보신다고 생각하시는 새로운 미디어를 통한 영상 소비는 이것보다는 조금 더 불정기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주기적으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한 번에 자기가 원하는 시점에 몰아보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결론적인 부분들을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영상 소비 형태는 지금 현재 이 세 가지 다른 리듬들이 경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방송이 어떤 리듬들을 더 강화하고 본원적인 TV로 돌아갈 것인지, 아니면 TV를 중심으로 해서 모바일 매체들을 포괄할 것인지, 아니면 TV보다 더 좋다고 생각되는 새로운 미디어 쪽으로 중심을 이동할 것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기가 된 것 같고요. 그 고민들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될 시기가 됐습니다. 단 한 번도 방송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 본 적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특히나 디지털 미디어가 들어오는 기술 적응력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준비하고 대응해 나갈 시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